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습관대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추잡한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나이 먹는 것도 서러운데 세월이 정말 야속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팔팔하던 젊은 시절 한없이 느리게만 가던 세월이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시계는 더 빨라지는 것만 같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늙는 것은 자연스레 있는 일이지만 모두가 성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 본받고 싶은 인격을 가진 어른들을 보곤 합니다. 흐르는 세월과 함께 점점 더 성숙해지는 분들이 있기도 하지만 눈살이 찌푸려지는 인격을 가진 분들도 많습니다. 세월의 풍파 속에서도 항상 배울 점을 찾고 신중하게 행동하려는 노력은 사람을 성장시킵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다고 해서 마음대로 행동하고 젊은 사람에게 반말하며 무시하는 행동은 꼰대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는 행동입니다.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검버섯이 피는 노화는 어찌할 수 없지만 우리의 내면만큼은 추한 꼰대로 만들면 안 되겠지요. 내 성품은 이미 훌륭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필요 없다고 느끼신다면 이 영상을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우리가 젊었을 때 존경하고 싶던 진짜 어른이 되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나이 들어 성숙한 내면을 가지기 위해서 피해야 할 행동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눈치 없이 떠드는 행동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노인이 존중받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노인이 큰 소리를 내면 대우받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지하철을 타보면 시끄럽게 통화하거나 목소리가 큰 노인들이 보입니다. 주변에서 따가운 시선을 보내도 아는지 모르는지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늙으면 청력이 떨어져 목소리가 커지는 것과는 별개로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기본적으로 주의해야 하는 행동입니다. 오죽하면 통화 내용이 무엇인지 다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노인을 보게 되면 기피하게 되고 인상이 찌푸려집니다. 늙을수록 입은 무겁게 지갑은 가볍게 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인이 말을 많이 하면 피하게 되고 돈을 잘 쓰면 모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나이가 많다고 해서 크게 말하거나 강하게 말하지 마세요. 나이나 지위가 높다고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 생각만 옳다고 착각하는 것을 보면 그만큼 꼰대 같은 행동이 없습니다. 고집스럽고 자기 생각을 강요하는 노인만큼 추한 것이 없습니다. 성숙함과 나이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이런 행동을 잘 모르고 계실 겁니다. 오랜 시간 굳어져 온 습관 때문이지요. 내 행동이 배우자나 자식 그리고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아시나요? 이제 우리의 시대는 저물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겸허하게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입시다. 이런 모습이 내면이 성숙하고 존경스러운 어른의 모습 아닐까요? 두 번째는 허세나 허풍을 심하게 떠는 행동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허세나 잘난 척이 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분 좋으라고 맞장구를 쳐주면 밤을 새워 말할 것 같은 모습이 가관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자식 자랑 밖에 할 게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친한 사이더라도 자식 자랑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에게도 말 못할 사정으로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식이 매번 돈을 해달라고 하거나 사고를 쳐서 속을 썩이고 있는 것이지요. 안 그래도 나는 내 자식 때문에 힘든데 옆에서 자식 자랑을 하면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도 아프게 되는 것이 본능입니다. 내 욕은 참을 수 있어도 누가 내 자식 욕하는 것은 못 참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 자식을 자랑함으로써 상대방에게 혹시나 신뢰가 될 수 있다면 차라리 아무 말 말고 부부끼리 서로 자식 칭찬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주위에 만날 때마다 자식 자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오랜만에 소식을 들어보니 친한 사람들과 멀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자식 자랑을 하다 보면 있는 사실보다 부풀려 말하기도 하고 남의 자식이랑 비교하게 되기도 하니 만나는 것 자체를 피하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사실 과하게 자랑하는 사람을 잘 보면
오히려 별 볼일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채워지지 않는 것을 허세나 허풍으로 채우려는 심리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감추기 급급한 데서 나오는 허세입니다. 이미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은 자랑하지 않더라도 허세를 부리지 않더라도 주위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기운이 흘러나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행동을 합니다. 겸손과 배려가 오히려 그 사람을 멋지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떤 사람이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허세나 허풍은 그 사람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추하게 늙는 것보다 차라리 현실을 인정하고 처지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행동입니다. 누군가에게 소문을 듣거나 생각만을 가지고 타인에게 낙인을 찍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할 경우 한 가지 모습만 보고도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 짓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50대 중반인데요. 한 모임에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얘기했더니 그 나이에 무슨 기술을 배우냐고 비웃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냥 하던 일이나 하라고 하면서요. 근데 이분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더니 5년 만에 어느 정도 인정받는 전문가가 된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앞으로 정말 내 생각이나 편견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말하곤 하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 저 사람은 저럴 것이다 판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누군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성숙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단정하지 말고 내 생각은 이렇다 정도로만 대화하는 것이 바른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외모를 가꾸지 않는 행동입니다. 나이 들어 누가 알아준다고 외모를 꾸미냐 하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은 외모도 경쟁력이고 자산이라고 합니다. 내면만큼이나 외모도 중요한 세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같은 50대, 60대라도 선크림이라도 바른 사람이 훨씬 더 젊어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그래서 동창회나 친구들을 만났을 때 같은 나이인데도 늙지 않은 친구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현재 친구의 모습과 나를 비교하며 자존감이 낮아지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지난 날을 후회하기보다 지금부터라도 어느 정도 관리를 해주시면 더욱 빛나는 인생이 여러분을 기다릴 겁니다. 노인이 될수록 사람은 게을러지기 마련인데요. 이미 굳어버린 생활 습관이나 관리하는 습관을 만들고 고치려면 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주변에서 참 아름답게 늙어간다. 늙을수록 매력있다. 늙으니까 중후한 멋이 있다 라는 말들을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나이를 먹을수록 언제나 온화하고 밝은 인상으로 호감을 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가만히 있어도 말 걸기가 어렵고 괴팍해 보이는 인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가 하는 것이 얼굴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신중년으로서 아름답게 늙어가기 위한 좋은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웃어야 합니다. 버스나 지하철의 노인들을 잘 살펴보면 다들 어딘가 불편한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온화한 미소를 가진 노인을 찾아보기가 힘든데요. 늙은 얼굴은 내 인생의 성적표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만과 짜증을 얼굴에 가득 담고 있다면 내 인생의 안 좋은 성적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확인하는 꼴이 됩니다. 일부러라도 웃어서 웃는 얼굴을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한 매력 포인트입니다. 웃는 것은 인상을 좋게 만들기도 하지만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100세 이상 장수한 노인들의 비결을 연구했는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항상 웃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인체는 웃을 때 면역력이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늙어서 웃을 일이 별로 없더라도 억지로라도 웃음으로써 매력도 생기고 건강도 좋아진다고 하니까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 증명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웃게 되면 세포에 자극을 주고 성장 효과를 주게 됨으로써 그만큼 더 건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주위 사람들에게도 우리 같이 항상 웃자, 웃으면서 살자라는 말을 자주 하면 나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 함께 좋아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세요. 웃으면 인상도 매력적으로 바뀌고 건강도 좋아지고 복이 옵니다. 두 번째, 이러쿵 저러쿵 따지고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것은 추하고 흉한 행동입니다. 주위에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다들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쯤은 있으실 텐데요. 이미 습관이 되어버려 성숙하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뇌 과학 전문가들은 습관적인 불평불만이 우리 건강과 마음을 해친다고 합니다. 불평불만을 계속할수록 우리의 뇌는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코끼리가 생각나는 것처럼 부정적인 말과 생각은 더 큰 부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남을 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 사람을 잃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기가 옳다 과시하며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병입니다. 내가 아무리 옳다 생각하는 것도 남의 생각에는 옳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얼굴을 계속 보면서 잘 지내야 하는 사이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경험한 바, 인간은 간섭을 싫어하는 존재입니다. 누가 원해서 옳은 말을 해달라 해도 지적을 받으면 기분이 나쁜 것이 본능인 것입니다. 하물며 원하지도 않는데 이러쿵 저러쿵 따지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래서 그저 조용히 말을 아끼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품격을 지키려고 노력하세요. 노인이라고 다 똑같은 노인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도 품격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핀란드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외모는 신이 결정하고 옷은 재력이 결정하며 품성은 의지가 결정한다. 품성과 품격은 재력과는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삼가야 할 일을 확실히 삼가야 하겠는데요. 첫째,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 둘째, 남의 행복을 기뻐한다. 셋째, 변명하지 않는다. 넷째, 매사에 좋은 면을 본다. 다섯째, 말을 아낀다. 이런 행동을 통해 우리의 품격을 더 멋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떠들거나 음식을 먹을 때도 쩝쩝거리면서 먹으면 주위에서 봤을 때 품격 없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기 좋습니다. 품격이라는 것은 우리 의지로 갈고 닦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노력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도 일부 필요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우리의 품격을 나타내는 것은 내면에서 비롯되는 분위기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네 번째, 삶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남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내 삶을 사랑으로 채우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에게 대접해 주라는 말이 있듯이 사랑을 채우고 나눠주는 것이 아름답게 늙어가는 방법이 됩니다. 노인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사랑을 나눠주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젊을 때 너무 자기만 생각하고 욕심 부렸던 행동들에 아쉬움이 남고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부모님 모시고 여행도 가고 자식들과 추억도 쌓고 했어야 했는데 사는 게 바빠 일만 하느라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선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귀한 존재라는 것을 느낀다면 표정도 따뜻해지고 마음도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랑을 마음에 가득 채우며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오늘을 만끽하며 살아야 합니다. 과거에 얽매여 현재를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아름답게 늙는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왕년에는 어땠는데 하며 거드름 피워봤자 현재의 삶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아쉬운 과거는 뒤로 하고 오늘 하루 현재에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성숙한 노후 생활이 되는 지름길 아닐까요? 다섯 번째는 술 먹고 여러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기분 좋게 한잔하는 것은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항상 술 먹고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술을 마시고 취해서 종업원에게 반말을 한다던가, 같이 술 마시는 일행에게 욕설을 한다던가 하는 행동은 미성숙한 어른, 꼰대로 보이기 십상입니다. 예전에 한 가게에서 취객이 행패를 부려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준 뉴스를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실 겁니다. 술에 취해 내 생각을 옆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내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피해야 할 행동 5가지에 대해 알게 되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다들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는 눈치 없이 떠드는 행동이고, 두 번째는 허세나 허풍을 심하게 떠는 행동, 세 번째는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행동, 네 번째는 외모를 가꾸지 않는 행동, 다섯 번째는 술 먹고 여러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적 존경하고 싶은 모습의 어른들은 이런 행동들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으셨을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나의 행동이 올바른 행동인지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습이 더욱더 온화해지고 누군가에게 존경받고 싶은 모습을 한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함을 가지고 인생의 마지막까지 부족함을 채워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후회 없는 인생을 만들어 갑시다. 아직도 마음은 청춘인데 어느새 노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100세 시대라지만 세월이 야속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팔팔하던 젊은 시절 한없이 느리게만 가던 세월이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시계는 더 빨라지는 것만 같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늙는 것은 자연스레 있는 일이지만 모두가 성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 본받고 싶은 인격을 가진 어른들을 보곤 합니다. 흐르는 세월과 함께 점점 더 성숙해지는 분들이 있기도 하지만 눈살이 찌푸려지는 인격을 가진 분들도 많습니다. 세월의 풍파 속에서도 항상 배울 점을 찾고 신중하게 행동하려는 노력은 사람을 성장시킵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다고 해서 마음대로 행동하고 젊은 사람에게 반말하며 무시하는 행동은 꼰대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는 행동입니다.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검버섯이 피는 노화는 어찌할 수 없지만 우리의 내면만큼은 추한 꼰대로 만들면 안 되겠지요. 내 성품은 이미 훌륭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필요 없다고 느끼신다면 이 영상을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우리가 젊었을 때 존경하고 싶던 진짜 어른이 되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나이 들어 성숙한 내면을 가지기 위해서 피해야 할 행동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눈치 없이 떠드는 행동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노인이 존중받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노인이 큰 소리를 내면 대우받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지하철을 타보면 시끄럽게 통화하거나 목소리가 큰 노인들이 보입니다. 주변에서 따가운 시선을 보내도 아는지 모르는지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늙으면 청력이 떨어져 목소리가 커지는 것과는 별개로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기본적으로 주의해야 하는 행동입니다. 오죽하면 통화 내용이 무엇인지 다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노인을 보게 되면 기피하게 되고 인상이 찌푸려집니다. 늙을수록 입은 무겁게 지갑은 가볍게 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인이 말을 많이 하면 피하게 되고 돈을 잘 쓰면 모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나이가 많다고 해서 크게 말하거나 강하게 말하지 마세요. 나이나 지위가 높다고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 생각만 옳다고 착각하는 것을 보면 그만큼 꼰대 같은 행동이 없습니다. 고집스럽고 자기 생각을 강요하는 노인만큼 추한 것이 없습니다. 성숙함과 나이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이런 행동을 잘 모르고 계실 겁니다. 오랜 시간 굳어져 온 습관 때문이지요. 내 행동이 배우자나 자식 그리고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아시나요?
이제 우리의 시대는 저물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겸허하게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입시다. 이런 모습이 내면이 성숙하고 존경스러운 어른의 모습 아닐까요? 두 번째는 허세나 허풍을 심하게 떠는 행동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허세나 잘난 척이 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분 좋으라고 맞장구를 쳐주면 밤을 새워 말할 것 같은 모습이 가관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자식 자랑 밖에 할 게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친한 사이더라도 자식 자랑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에게도 말 못할 사정으로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식이 매번 돈을 해달라고 하거나 사고를 쳐서 속을 썩이고 있는 것이지요. 안 그래도 나는 내 자식 때문에 힘든데 옆에서 자식 자랑을 하면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도 아프게 되는 것이 본능입니다. 내 욕은 참을 수 있어도 누가 내 자식 욕하는 것은 못 참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 자식을 자랑함으로써 상대방에게 혹시나 신뢰가 될 수 있다면 차라리 아무 말 말고 부부끼리 서로 자식 칭찬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주위에 만날 때마다 자식 자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오랜만에 소식을 들어보니 친한 사람들과 멀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자식 자랑을 하다 보면 있는 사실보다 부풀려 말하기도 하고 남의 자식이랑 비교하게 되기도 하니 만나는 것 자체를 피하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사실 과하게 자랑하는 사람을 잘 보면 오히려 별 볼일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채워지지 않는 것을 허세나 허풍으로 채우려는 심리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감추기 급급한 데서 나오는 허세입니다. 이미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은 자랑하지 않더라도 허세를 부리지 않더라도 주위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기운이 흘러나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행동을 합니다. 겸손과 배려가 오히려 그 사람을 멋지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떤 사람이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허세나 허풍은 그 사람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추하게 늙는 것보다 차라리 현실을 인정하고 처지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행동입니다. 누군가에게 소문을 듣거나 생각만을 가지고 타인에게 낙인을 찍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할 경우 한 가지 모습만 보고도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 짓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50대 중반인데요. 한 모임에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얘기했더니 그 나이에 무슨 기술을 배우냐고 비웃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냥 하던 일이나 하라고 하면서요. 근데 이분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더니 5년 만에 어느 정도 인정받는 전문가가 된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앞으로 정말 내 생각이나 편견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말하곤 하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 저 사람은 저럴 것이다 판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누군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성숙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단정하지 말고 내 생각은 이렇다 정도로만 대화하는 것이 바른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외모를 가꾸지 않는 행동입니다. 나이 들어 누가 알아준다고 외모를 꾸미냐 하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은 외모도 경쟁력이고 자산이라고 합니다. 내면만큼이나 외모도 중요한 세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같은 50대, 60대라도 선크림이라도 바른 사람이 훨씬 더 젊어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그래서 동창회나 친구들을 만났을 때 같은 나이인데도 늙지 않은 친구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현재 친구의 모습과 나를 비교하며 자존감이 낮아지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지난 날을 후회하기보다 지금부터라도 어느 정도 관리를 해주시면 더욱 빛나는 인생이 여러분을 기다릴 겁니다. 노인이 될수록 사람은 게을러지기 마련인데요. 이미 굳어버린 생활 습관이나 관리하는 습관을 만들고 고치려면 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주변에서 참 아름답게 늙어간다. 늙을수록 매력있다. 늙으니까 중후한 멋이 있다 라는 말들을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나이를 먹을수록 언제나 온화하고 밝은 인상으로 호감을 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가만히 있어도 말 걸기가 어렵고 괴팍해 보이는 인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가 하는 것이 얼굴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신중년으로서 아름답게 늙어가기 위한 좋은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웃어야 합니다. 버스나 지하철의 노인들을 잘 살펴보면 다들 어딘가 불편한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온화한 미소를 가진 노인을 찾아보기가 힘든데요. 늙은 얼굴은 내 인생의 성적표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만과 짜증을 얼굴에 가득 담고 있다면 내 인생의 안 좋은 성적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확인하는 꼴이 됩니다. 일부러라도 웃어서 웃는 얼굴을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한 매력 포인트입니다. 웃는 것은 인상을 좋게 만들기도 하지만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100세 이상 장수한 노인들의 비결을 연구했는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항상 웃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인체는 웃을 때 면역력이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늙어서 웃을 일이 별로 없더라도 억지로라도 웃음으로써 매력도 생기고 건강도 좋아진다고 하니까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 증명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웃게 되면 세포에 자극을 주고 성장 효과를 주게 됨으로써 그만큼 더 건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주위 사람들에게도 우리 같이 항상 웃자, 웃으면서 살자라는 말을 자주 하면 나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 함께 좋아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세요. 웃으면 인상도 매력적으로 바뀌고 건강도 좋아지고 복이 옵니다. 두 번째, 이러쿵저러쿵 따지고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것은 추하고 흉한 행동입니다. 주위에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다들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쯤은 있으실 텐데요. 이미 습관이 되어버려 성숙하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뇌과학 전문가들은 습관적인 불평불만이 우리 건강과 마음을 해친다고 합니다. 불평불만을 계속할수록 우리의 뇌는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코끼리가 생각나는 것처럼 부정적인 말과 생각은 더 큰 부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남을 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 사람을 잃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기가 옳다 과시하며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병입니다. 내가 아무리 옳다 생각하는 것도 남의 생각에는 옳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얼굴을 계속 보면서 잘 지내야 하는 사이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경험한 바, 인간은 간섭을 싫어하는 존재입니다. 누가 원해서 옳은 말을 해달라 해도 지적을 받으면 기분이 나쁜 것이 본능인 것입니다. 하물며 원하지도 않는데 이러쿵저러쿵 따지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래서 그저 조용히 말을 아끼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품격을 지키려고 노력하세요. 노인이라고 다 똑같은 노인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도 품격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핀란드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외모는 신이 결정하고 옷은 재력이 결정하며 품성은 의지가 결정한다. 품성과 품격은 재력과는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삼가야 할 일을 확실히 삼가야 하겠는데요. 첫째,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 둘째, 남의 행복을 기뻐한다. 셋째, 변명하지 않는다. 넷째, 매사에 좋은 면을 본다. 다섯째, 말을 아낀다. 이런 행동을 통해 우리의 품격을 더 멋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떠들거나 음식을 먹을 때도 쩝쩝거리면서 먹으면 주위에서 봤을 때 품격 없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기 좋습니다. 품격이라는 것은 우리 의지로 갈고 닦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노력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도 일부 필요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우리의 품격을 나타내는 것은 내면에서 비롯되는 분위기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네 번째, 삶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남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내 삶을 사랑으로 채우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에게 대접해 주라는 말이 있듯이 사랑을 채우고 나눠주는 것이 아름답게 늙어가는 방법이 됩니다. 노인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사랑을 나눠주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젊을 때 너무 자기만 생각하고 욕심 부렸던 행동들에 아쉬움이 남고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부모님 모시고 여행도 가고 자식들과 추억도 쌓고 했어야 했는데 사는 게 바빠 일만 하느라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선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귀한 존재라는 것을 느낀다면 표정도 따뜻해지고 마음도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랑을 마음에 가득 채우며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오늘을 만끽하며 살아야 합니다. 과거에 얽매여 현재를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아름답게 늙는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왕년에는 어땠는데 하며 거드름 피워봤자 현재의 삶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아쉬운 과거는 뒤로 하고 오늘 하루 현재에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성숙한 노후 생활이 되는 지름길 아닐까요? 다섯 번째는 술 먹고 여러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기분 좋게 한잔하는 것은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항상 술 먹고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술을 마시고 취해서 종업원에게 반말을 한다던가 같이 술 마시는 일행에게 욕설을 한다던가 하는 행동은 미성숙한 어른 꼰대로 보이기 십상입니다. 예전에 한 가게에서 취객이 행패를 부려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준 뉴스를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실 겁니다. 술에 취해 내 생각을 옆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내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피해야 할 행동 5가지에 대해 알게 되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다들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는 눈치 없이 떠드는 행동이고, 두 번째는 허세나 허풍을 심하게 떠는 행동, 세 번째는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행동, 네 번째는 외모를 가꾸지 않는 행동, 다섯 번째는 술 먹고 여러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적 존경하고 싶은 모습의 어른들은 이런 행동들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으셨을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나의 행동이 올바른 행동인지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습이 더욱더 온화해지고 누군가에게 존경받고 싶은 모습을 한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함을 가지고 인생의 마지막까지 부족함을 채워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후회 없는 인생을 만들어 갑시다. 다음 영상도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지혜를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구독해 주세요. 1700년대에 경제적 자유를 얻은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인 벤저민 프랭클린입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프랭클린의 자서전을 읽고 배워라 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오늘은 벤저민 프랭클린의 13가지 덕목을 통해 막대한 부를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면 경제적 자유를 얻은 사람들의 사상을 알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절제하라. 배 부르도록 먹지 말고 취하도록 마시지 마라. 균형 잡힌 생활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측면에서 절제와 자제를 실천해야 한다. 두 번째는 침묵하는 것이다.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마라. 자신이나 남에게 유익하지 않은 말은 하지 마라. 불필요하게 말하고 목적 없이 말하는 것은 오해와 불필요한 갈등을 불러온다. 말하는 것보다 사려 깊은 경청이 낫다. 세 번째는 질서이다. 오늘도 결심한 일을 내일부터 실천하려고 생각 중인가? 질서란 실천으로 생겨나는 것이다. 실천으로 생긴 질서는 더 큰 효율성과 생산성을 가져오며 이는 마음의 평화를 가능하게 한다. 시간과 공간 그리고 작업을 정해놓고 구성하라. 그리고 그 질서를 반복하라.
네 번째는 결단하는 것이다. 먼저 성공하기 위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라. 당신에게 무엇이 진정한 성공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목표를 세웠다면 이를 꾸준히 열렬하게 추구하고 믿어라. 이 결단력과 끈기가 성공을 이루는 열쇠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해야 할 일은 지금 당장 시작하고 결심했다면 꼭 이행하라. 성공을 위한 다섯 번째 덕목은 전략이다. 재정적 안정은 심신의 안정과 자유를 제공한다. 자산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낭비를 피해라. 분수에 맞는 지출을 하고 미래를 위해 저축하라. 그러나 자신과 타인에게 유익한 일이라면 기분 좋게 돈을 써라. 돈을 쓰지 않는 것만이 전략은 아니다. 낭비하지 말라는 뜻이다. 여섯 번째, 매일 근면하라. 일관된 노력과 그로 다져진 직업 윤리는 나를 성장시킬 것이고 그것은 성취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시간을 허비하지 마라. 노력하는 사람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며 이는 사람들에게 아주 확실하게 신뢰를 쌓는 방법이다. 일곱 번째, 진실하고 정직하라. 타인을 기만하지 마라. 진실하고 정직한 행동은 신뢰와 직결되는 행위이며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악의 없이 공정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여덟 번째, 정의의 원칙을 지켜라. 타인에게 돌아갈 이익이나 보상을 가로채지 말라는 뜻이다. 이러한 행동은 사회의 조화, 평등 및 상호 존중을 촉진하는 일이다. 나의 성공을 위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 아홉 번째는 중용을 지켜라. 감정과 행동이 극단적으로 움직이도록 두지 말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당장 상대가 당신에게 나쁘게 행동한다 해서 홧김에 더 큰 문제를 만들면 안 된다. 이는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될 것이다. 열 번째, 청결하라. 몸을 청결히 하고 옷을 깔끔하게 입어라. 그리고 겉모습뿐만 아니라 나의 습관과 주변까지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행동은 신체적으로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옳은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 11번째, 평정을 유지하라. 내면의 평화와 고요함을 키우는 일은 생각을 명료하게 만들어주며 더 나은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므로 사소한 일이나 일상에 생기는 작은 일로 인해 흔들리지 마라. 12번째, 순결하라. 정결한 관계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존중과 경계 그리고 정서적 성숙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자제력을 키우고 생각과 행동의 순수성을 유지해야 한다. 관계를 피하는 것은 좋다. 무작정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몸이 약해지게 되면 자기 수양이나 존중, 고결한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13번째 삶의 덕목은 바로 겸손이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라. 그러면 타인에게서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나 프랭클린은 예수와 소크라테스를 본받고자 했다. 겸손한 태도로 삶에 접근하는 것은 개인의 성장과 조화로운 관계를 촉진시킨다. 이 13가지 삶의 덕목은 인생의 전반적인 행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나는 이러한 행동이 여러분에게 더 높은 수준의 인격을 갖게 하고 또 목표한 것을 성실하게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다음으로 부의 법칙을 말하고자 한다. 이 지혜를 듣고 앞으로 당신이 하는 행동의 원칙이 되기를 바란다. 시간은 돈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일하는 시간에 놀며 사용한 돈이 유일한 지출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잠깐의 휴식이나 활동이 없는 순간에도 당신은 어떤 기회를 낭비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은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부유하고 현명하게 만든다. 작은 비용에 주의하라. 작은 누수가 큰 배를 침몰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사소해 보이는 비용이 누적되는 것을 경계하라. 이를 방치하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누려야 할 부를 잠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근면과 인내 그리고 검소함은 행운을 가져다 준다. 이는 부를 축적하는 핵심 원칙이다. 근면은 행운의 어머니이며 인내는 기회를 만들어준다는 것을 기억하라. 당신이 할 수 있는 것과 당신이 얻을 수 있는 것을 잡아라. 저축한 돈이 버는 돈이다. 그리고 지식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마라. 이것은 최고의 이자를 당신에게 가져다 준다.
교육과 지속적인 학습은 장기적인 배당금을 가져다 주는 투자와 같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아는가? 그것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신중한 선택과 계획은 능동적인 행동을 만들어내며 이는 당신의 미래를 창조하는 중요한 힘이 될 것이다. 재물은 가진 자의 것이 아니라 누리는 자의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를 만족하고 감사하라. 그리고 그것을 누리며 행복을 끌어내길 바란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까지 미루지 마라. 재정을 관리하고 재정 목표를 추구할 때는 필요한 시기가 존재한다. 이에 대한 조치를 적시에 취해야 하며 미루고 피하는 것은 위험하다. 채권자는 채무자보다 기억력이 좋다. 누적되는 부채는 위험하며 이는 당신의 정신뿐만 아니라 육체까지 힘들어지게 만들 것임을 명심하라. 빚을 지느니 차라리 저녁을 먹지 말고 잠자리에 들어라. 재정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버는 수입의 한도 내에서 생활해야 된다는 의미이다. 돈은 사람을 행복하게 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돈을 가질수록 더 많은 돈을 원하게 되는 당신을 발견할 것이다. 부를 쌓는 것은 물론 행복하다. 그러나 부자가 되는 것이 행복과 직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끝없는 욕망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부라는 것은 인생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도구이며 능력이다. 진정한 부는 인간관계, 개인의 성장, 인생의 의미 있는 노력을 추구하게 되며 모든 삶의 경험을 포용하고 즐길 수 있는 능력을 가져다 준다.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경청하라.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감정과 말을 통해 나오는 욕구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다. 이것은 내가 온전히 집중하여 대화하고 있는지 상대가 판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깊이 공감하라.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그들의 관점과 경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공감은 분열을 해소하고 연민을 키우며 강한 유대감을 형성한다. 정직하게 소통하라. 속임수나 조작 없이 나의 생각과 감정을 진솔하게 말해야 한다. 정직은 신뢰로 가는 길을 열어줄 것이며 진정성을 바탕으로 좋은 인간관계를 구축할 수 있게 도와준다. 용서를 실천하라. 인간은 모두 실수하는 것이 당연하다. 상대의 실수가 정말 실수라고 생각된다면 원한을 버리고 화해를 통해 변화하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감사를 표현하라. 타인으로 받은 친절과 관심에 감사를 표현하라. 감사라는 것은 신기하게도 서로 연결되었다는 의식을 갖게 해주고 그룹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 다양성을 존중하라. 다양한 의견에서부터 문화까지 모든 것을 포용하라. 서로 다름을 통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것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화합하는 능력을 키워라. 관계의 조화를 위해 노력하며 공통점과 이해를 추구하라. 평화와 단결은 귀중한 보물이다. 필요할 때는 타협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 내밀어 본 적 있는가? 친절하고 이타적인 행동이 어려워진 요즘이지만 이를 통해 타인을 고양시킬 수 있고 조직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 신뢰를 구축하라. 일관성 있는 행동을 통해 신뢰를 구축할 수 있으며 근면함으로 말과 행동을 일치시킬 수 있다. 신뢰는 지속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초석이며 그 끝이다. 협업을 하라. 혼자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협업과 팀워크의 힘을 믿어라. 상대를 믿고 서로의 강점을 결합한다면 더 높은 목표를 달성하고 공동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성과를 축하해줘라. 타인의 성공을 내 성공과 같이 축하해주고 성취를 함께 기뻐하라. 그 축하와 기쁨이 온전히 당신의 것이 되어 같은 성공과 성취가 찾아올 것이다. 겸손을 실천하라. 타인의 공헌을 인정하고 나의 성취 앞에서 겸손함을 유지하라. 진정 위대한 것은 개인의 업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노력이었으면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내심을 연습하라. 인내심을 기르고 신뢰 관계가 발전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당신이 이런 행동을 하기 위해 노력할 때 주위에선 당신을 이용하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피해야 한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진실을 조작하는 사람은 피하라. 정직하지 못한 속임수꾼과 같다. 이런 사람은 신뢰를 훼손하고 불화의 씨앗을 뿌리는 배신자이다. 일시적인 이익을 위해 원칙을 버리는 파괴자와는 멀리하는 것이 좋다. 인생에서 어두운 면과 과거에만 집착하는 부정적인 자를 그만 만나라. 그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열정은 고갈되고 영감을 잃게 될 것이다. 또한 당신의 야망을 비웃고 열망을 꺾을 것이므로 모르는 사이 당신의 내면은 작아져 꿈을 이루기 힘들 것이다. 자신의 필요에 의해 사람을 만나는 자들이 있다. 자기 중심적 이기주의자들은 타인을 성공의 디딤돌로 삼는 기회주의자이므로 그런 낌새가 보이는 즉시 얽히지 않길 바란다. 또한 이들은 대가 없이 끊임없는 요구를 하는 자들이므로 주의하라. 당신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려는 자들이 있다면 굴복하지 마라. 타인의 성취에 배아파하며 성공을 방해하려는 악한 마음을 갖고 있다. 시기심이 많은 비방자들을 피해야 당신의 평판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인생은 끊임없는 경쟁이 있다. 이것을 인정한다면 타인을 질투하기 전에 성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될 것이다. 당신의 성취를 인정하지 않거나 당신의 호의에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사람에게 투자하지 마라. 이들은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특권을 기대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다. 성공한 삶을 이루기 위하여 프랭클린의 13가지 삶의 미덕을 실천하고자 노력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달라져 있는 당신이 그 자리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하면 잊어버리고 가르쳐주면 기억한다. 그리고 참여하는 것에 배움이 있다. 벤저민 프랭클린의 말입니다. 이 지혜의 말이 단순히 지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적용을 통해 여러분의 지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프랭클린의 자서전을 읽고 배워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의 13가지 덕목을 통해 막대한 부를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절제하라. 배 부르도록 먹지 말고 취하도록 마시지 마라. 균형 잡힌 생활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측면에서 절제와 자제를 실천해야 한다. 두 번째는 침묵하는 것이다.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마라. 자신이나 남에게 유익하지 않은 말은 하지 마라. 불필요하게 말하고 목적 없이 말하는 것은 오해와 불필요한 갈등을 불러온다. 말하는 것보다 사려 깊은 경청이 낫다. 세 번째는 질서이다. 오늘도 결심한 일을 내일부터 실천하려고 생각 중인가? 질서란 실천으로 생겨나는 것이다. 실천으로 생긴 질서는 더 큰 효율성과 생산성을 가져오며 이는 마음의 평화를 가능하게 한다. 시간과 공간 그리고 작업을 정해놓고 구성하라. 그리고 그 질서를 반복하라. 네 번째는 결단하는 것이다. 먼저 성공하기 위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라. 당신에게 무엇이 진정한 성공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목표를 세웠다면 이를 꾸준히 열렬하게 추구하고 믿어라. 이 결단력과 끈기가 성공을 이루는 열쇠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해야 할 일은 지금 당장 시작하고 결심했다면 꼭 이행하라. 성공을 위한 다섯 번째 덕목은 전략이다. 재정적 안정은 심신의 안정과 자유를 제공한다. 자산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낭비를 피해라. 분수에 맞는 지출을 하고 미래를 위해 저축하라. 그러나 자신과 타인에게 유익한 일이라면 기분 좋게 돈을 써라. 돈을 쓰지 않는 것만이 전략은 아니다. 낭비하지 말라는 뜻이다. 여섯 번째, 매일 근면하라. 일관된 노력과 그로 다져진 직업 윤리는 나를 성장시킬 것이고 그것은 성취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시간을 허비하지 마라. 노력하는 사람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며 이는 사람들에게 아주 확실하게 신뢰를 쌓는 방법이다. 일곱 번째, 진실하고 정직하라. 타인을 기만하지 마라. 진실하고 정직한 행동은 신뢰와 직결되는 행위이며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악의 없이 공정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여덟 번째, 정의의 원칙을 지켜라. 타인에게 돌아갈 이익이나 보상을 가로채지 말라는 뜻이다. 이러한 행동은 사회의 조화,
평등 및 상호 존중을 촉진하는 일이다. 나의 성공을 위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 9번째는 중용을 지켜라. 감정과 행동이 극단적으로 움직이도록 두지 말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당장 상대가 당신에게 나쁘게 행동한다 해서 홧김에 더 큰 문제를 만들면 안 된다. 이는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될 것이다. 10번째, 청결하라. 몸을 청결히 하고 옷을 깔끔하게 입어라. 그리고 겉모습뿐만 아니라 나의 습관과 주변까지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행동은 신체적으로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옳은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 11번째, 평정을 유지하라. 내면의 평화와 고요함을 키우는 일은 생각을 명료하게 만들어주며 더 나은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므로 사소한 일이나 일상에 생기는 작은 일로 인해 흔들리지 마라. 12번째, 순결하라. 정결한 관계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존중과 경계 그리고 정서적 성숙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자제력을 키우고 생각과 행동의 순수성을 유지해야 한다. 관계를 피하는 것은 좋다. 무작정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몸이 약해지게 되면 자기 수양이나 존중, 고결한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13번째, 삶의 덕목은 바로 겸손이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라. 그러면 타인에게서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나 프랭클린은 예수와 소크라테스를 본받고자 했다. 겸손한 태도로 삶에 접근하는 것은 개인의 성장과 조화로운 관계를 촉진시킨다. 이 13가지 삶의 덕목은 인생의 전반적인 행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나는 이러한 행동이 여러분에게 더 높은 수준의 인격을 갖게 하고 또 목표한 것을 성실하게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다음으로 부의 법칙을 말하고자 한다. 이 지혜를 듣고 앞으로 당신이 하는 행동의 원칙이 되기를 바란다. 시간은 돈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일하는 시간에 놀며 사용한 돈이 유일한 지출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잠깐의 휴식이나 활동이 없는 순간에도 당신은 어떤 기회를 낭비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은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부유하고 현명하게 만든다. 작은 비용에 주의하라. 작은 누수가 큰 배를 침몰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사소해 보이는 비용이 누적되는 것을 경계하라. 이를 방치하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누려야 할 부를 잠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근면과 인내 그리고 검소함은 행운을 가져다 준다. 이는 부를 축적하는 핵심 원칙이다. 근면은 행운의 어머니이며 인내는 기회를 만들어준다는 것을 기억하라. 당신이 할 수 있는 것과 당신이 얻을 수 있는 것을 잡아라. 저축한 돈이 버는 돈이다. 그리고 지식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마라. 이것은 최고의 이자를 당신에게 가져다 준다. 교육과 지속적인 학습은 장기적인 배당금을 가져다 주는 투자와 같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아는가? 그것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신중한 선택과 계획은 능동적인 행동을 만들어내며 이는 당신의 미래를 창조하는 중요한 힘이 될 것이다. 재물은 가진 자의 것이 아니라 누리는 자의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를 만족하고 감사하라. 그리고 그것을 누리며 행복을 끌어내길 바란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까지 미루지 마라. 재정을 관리하고 재정 목표를 추구할 때는 필요한 시기가 존재한다. 이에 대한 조치를 적시에 취해야 하며 미루고 피하는 것은 위험하다. 채권자는 채무자보다 기억력이 좋다. 누적되는 부채는 위험하며 이는 당신의 정신뿐만 아니라 육체까지 힘들어지게 만들 것임을 명심하라. 빚을 지느니 차라리 저녁을 먹지 말고 잠자리에 들어라. 재정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버는 수입의 한도 내에서 생활해야 된다는 의미이다. 돈은 사람을 행복하게 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돈을 가질수록 더 많은 돈을 원하게 되는 당신을 발견할 것이다. 부를 쌓는 것은 물론 행복하다. 그러나 부자가 되는 것이 행복과 직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끝없는 욕망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부라는 것은 인생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도구이며 능력이다.
진정한 부는 인간관계, 개인의 성장, 인생의 의미 있는 노력을 추구하게 되며 모든 삶의 경험을 포용하고 즐길 수 있는 능력을 가져다 준다.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경청하라.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감정과 말을 통해 나오는 욕구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다. 이것은 내가 온전히 집중하여 대화하고 있는지 상대가 판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깊이 공감하라.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그들의 관점과 경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공감은 분열을 해소하고 연민을 키우며 강한 유대감을 형성한다. 정직하게 소통하라. 속임수나 조작 없이 나의 생각과 감정을 진솔하게 말해야 한다. 정직은 신뢰로 가는 길을 열어줄 것이며 진정성을 바탕으로 좋은 인간관계를 구축할 수 있게 도와준다. 용서를 실천하라. 인간은 모두 실수하는 것이 당연하다. 상대의 실수가 정말 실수라고 생각된다면 원한을 버리고 화해를 통해 변화하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감사를 표현하라. 타인으로 받은 친절과 관심에 감사를 표현하라. 감사라는 것은 신기하게도 서로 연결되었다는 의식을 갖게 해주고 그룹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 다양성을 존중하라. 다양한 의견에서부터 문화까지 모든 것을 포용하라. 서로 다름을 통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것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화합하는 능력을 키워라. 관계의 조화를 위해 노력하며 공통점과 이해를 추구하라. 평화와 단결은 귀중한 보물이다. 필요할 때는 타협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 내밀어 본 적 있는가? 친절하고 이타적인 행동이 어려워진 요즘이지만 이를 통해 타인을 고양시킬 수 있고 조직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 신뢰를 구축하라. 일관성 있는 행동을 통해 신뢰를 구축할 수 있으며 근면함으로 말과 행동을 일치시킬 수 있다. 신뢰는 지속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초석이며 그 끝이다. 협업을 하라. 혼자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협업과 팀워크의 힘을 믿어라. 상대를 믿고 서로의 강점을 결합한다면 더 높은 목표를 달성하고 공동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성과를 축하해줘라. 타인의 성공을 내 성공과 같이 축하해주고 성취를 함께 기뻐하라. 그 축하와 기쁨이 온전히 당신의 것이 되어 같은 성공과 성취가 찾아올 것이다. 겸손을 실천하라. 타인의 공헌을 인정하고 나의 성취 앞에서 겸손함을 유지하라. 진정 위대한 것은 개인의 업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노력이었으면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내심을 연습하라. 인내심을 기르고 신뢰 관계가 발전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당신이 이런 행동을 하기 위해 노력할 때 주위에선 당신을 이용하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피해야 한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진실을 조작하는 사람은 피하라. 정직하지 못한 속임수꾼과 같다. 이런 사람은 신뢰를 훼손하고 불화의 씨앗을 뿌리는 배신자이다. 일시적인 이익을 위해 원칙을 버리는 파괴자와는 멀리하는 것이 좋다. 인생에서 어두운 면과 과거에만 집착하는 부정적인 자를 그만 만나라. 그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열정은 고갈되고 영감을 잃게 될 것이다. 또한 당신의 야망을 비웃고 열망을 꺾을 것이므로 모르는 사이 당신의 내면은 작아져 꿈을 이루기 힘들 것이다. 자신의 필요에 의해 사람을 만나는 자들이 있다. 자기 중심적 이기주의자들은 타인을 성공의 디딤돌로 삼는 기회주의자이므로 그런 낌새가 보이는 즉시 얽히지 않길 바란다. 또한 이들은 대가 없이 끊임없는 요구를 하는 자들이므로 주의하라. 당신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려는 자들이 있다면 굴복하지 마라. 타인의 성취에 배아파하며 성공을 방해하려는 악한 마음을 갖고 있다. 시기심이 많은 비방자들을 피해야 당신의 평판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인생은 끊임없는 경쟁이 있다. 이것을 인정한다면 타인을 질투하기 전에 성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될 것이다. 당신의 성취를 인정하지 않거나 당신의 호의에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사람에게 투자하지 마라.
이들은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특권을 기대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다. 성공한 삶을 이루기 위하여 프랭클린의 13가지 삶의 미덕을 실천하고자 노력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달라져 있는 당신이 그 자리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하면 잊어버리고 가르쳐주면 기억한다. 그리고 참여하는 것에 배움이 있다. 벤저민 프랭클린의 말입니다. 이 지혜의 말이 단순히 지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적용을 통해 여러분의 지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024년에 이루고 싶은 소원을 댓글로 알려주세요.